14페이지. 오늘부터 화학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지 말아요. 그지야. 자, 여러분, 원자에는 번호가 붙어 있지요. 1번부터 몇 번까지. 원자 번호 1번부터 몇 번까지 붙어 있어요? 얼레리? 그럼 대략 몇 번? 대략 한 100 몇 번인 건 알죠? 1번부터 지금 118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 번호는 뭐로 붙인 거예요? 뭐라고? 누군 개수? 양성자 개수. 자, 다시. 원자 번호는 누구의 개수로 붙여놨다? 양성자 개수로 붙여놨다.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인 이유는 양성자가 한 개라서 그런다. 그러면 양성자가 한 개면 전자도 몇 개? 한 개 가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양성자가 두 개면 전자도 두 개 가지는 거예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를 껴. 전자는 마이너스를 껴.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수가 같으니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 중성. 아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그죠?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그러면 원자 번호는 전자 수와 같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전자 수는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전자는 나갔다 들어왔다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원자였는데 전자를 잃었어. 그럼 뭐라고 부르죠? 전자를 잃어도 원자예요? 전자를 잃으면 무슨 이온?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알죠? 이온이라고 부르잖아요,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해요. 원자 번호는 중성 원자의 전자수와 같다. 원자 번호는 중성 원자의 전자수와 같다. 이랬으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죠. 중성 원자라는 건 지금 양성자수, 전자수가 똑같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원자 번호는 전자수와 같다. 이건 안 돼요. 얘가 지금 전자를 잃은 상태인지 안 잃은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원자 번호는 중성 원자의 전자수와 같다. 그러면 이건 맞죠. 중성이라는 건 하나도 잃거나 얻지 않은 상태란 뜻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자 번호를 원래 양성자수로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1번부터 118번까지 붙어 있는데 이 원자들을 번호 순으로 쫙 줄 세워놓은 걸 우리는 주기율표라 그럽니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쫙 줄 세워놓은 걸 주기율표. 자, 여기 주기율표 좀 보세요. 주기율표에 가로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줄 있어요? 7줄 있어요. 가로줄로 7줄 있어요. 그 다음 주기율표에 세로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줄까지 있어요, 지금? 18개, 18줄까지 있어요. 맞습니까?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기율표의 가로줄?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기는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다? 7주기까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뭐라고 부릅니까? 족! 그럼 족은 몇 쪽까지 있다? 1쪽부터 18쪽까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요. 자, 같은 가로줄,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뭐가 똑같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한번 배우신 분들은 대답이 나와야지. 이런 그지 깽깽이들을 봤나? 배운 보람이. 야! 여러분, 원자 번호 1번 수소예요. 이건 알고 있습니까? 원자 번호는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쪽에 붙이는 거. 요 왼쪽 아래쪽에 붙이는 숫자가 원자 번호예요, 여러분. 여기가 원자 번호 붙는 자리예요. 얘는 원자 번호 1번 수소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양성자 몇 개? 1개. 전자도 몇 개? 1개. 이렇게 생긴 애가 수소죠. 원자 번호 2번 헬륨. 양성자 몇 개? 2개. 전자도 2개. 이렇게 생긴 애가 헬륨이에요. 맞습니까? 원자 번호 3번 리튬. 양성자 3개. 전자도 3개. 자, 하나, 둘. 여기 3개 찍어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찍어요? 껍질 하나 더 그린 다음 세 번째 전자를 찍죠. 이게 왜 그래요?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아무 데서나 도는 게 아니라 정해진 데서만 돈다. 전자들이 돌 수 있는 요 길,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자들이 딱 들어가서 돌 수 있는
궤도를 뭐라고 불러요? 전자? 껍질. 좋습니다. 이게 꼭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쌓여있다 그래서 우리 전자 껍질이라 그래요. 자,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껍질이 1번입니다. 번호는 안쪽부터 붙이는 거예요. 1번 껍질, 2번 껍질, 그 다음 껍질이 3번 껍질. 이렇게 가요. 1번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가요? 2개. 2번 껍질부터 몇 개까지 들어가요? 8개. 1번만 2개 들어가고 2번부터는 8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1번만 2개 들어가고 2번부터는 8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 한번 해봅시다. 자,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 그럼 전자도 11개죠. 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1개. 이렇게 해야 11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껍질만 2. 나머지 껍질엔 8개씩 들어간다? 무슨 규칙? 8개 채워지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무슨 규칙? 옥텟 규칙. 난리 났어. 옥타가 무슨 뜻이다? 8을 의미한다. 옥텟 규칙! 8개 채우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라는 뜻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 한번 봐봐요. 제일 첫 번째 줄 1주기에 누구 있습니까? 잘 안 보이면 책에 있는 거 봐요. 1주기에 누구 있어요? 아니, 보고 대답하면 되는데 왜 대답이 없을까? 1주기에 누가 있어요? 수소와 헬륨 두 놈밖에 없는 거 알겠어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줄을 세웠을까요? 1, 2, 3, 4, 5, 6, 7, 8. 왜 이렇게 안 세웠어요? 첫 번째 줄에 얘네 둘만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수소, 헬륨의 공통점이 뭐길래? 수소, 헬륨의 공통점이 뭐길래 첫 번째 줄엔 쟤네 둘만 들어갔죠? 껍질이 1개.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은 껍질 수가 똑같은 애들이죠. 1주기에 있는 애들은 껍질이 하나, 2주기면 둘, 3주기면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는 껍질 7개까지 발견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뭐가 같은 거예요? 자, 여기 1쪽에 보시면 수소, 리튬, 나트륨이 있어요. 여기 수소, 리튬, 나트륨 공통점이 뭐길래 같은 1쪽에 있는 거죠? 공통점이 뭐예요? 뭐라고요? 껍질 뭐요? 뭐라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1개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1개.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부터 8개가 들어가잖아요. 2개, 8개 꽉꽉 채워진 껍질은 의미가 없어요. 가장 바깥쪽 덜 채워진 애 있죠? 여기에 몇 개까지 채워졌냐? 이게 대빵 중요해요. 가장 바깥 껍질에. 왜냐면 자, 나트륨을 한번 생각해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놈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몇 개를 채우고 싶어 한다고? 8개 채우고 싶어 해요. 야,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8개 채우고 싶다?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7개를 얻어와서 채우든가 아니면 하나를 버리든가. 여러분, 얻어오는 게 쉬워요? 버리는 게 쉬워요? 버리는 게 쉬워요. 쟤 7개 얻어오는 것보다 하나 버리는 게 쉽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기회만 있으면 이 하나를 갖다 버리고 뭐가 되려고 해? 전자 하나 잃으면 뭐 되죠? Na 플러스 1가 양이온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잃으면 양이온 제발 1가 플러스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리튬 어때요? 가장 바깥쪽에 1개죠? 얘도 하나 갖다 버리고 싶어요. 항상 얘 하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Li 플러스. 여러분,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똑같은 이온이 되는 애들입니다. 오케이? 1쪽에 있는 애들은 다 몇 플러스? 1 플러스. 2쪽에 있는 애들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2개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얘도 8개 채우고 싶어요. 6개를 채우든가 2개를 버리든가 뭐가 쉽겠냐고요. 2개 버리는 게 쉬워요. 그럼 2개 버리면 무슨 이온 돼요? 2 플러스. 이가양이온. 그래서 여기 2족에 있는 애들 마그네슘 Mg2 플러스, Ca 2 플러스 이온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중학교 때 이거 그냥 열심히 외웠잖아. 생으로. 왜 얘가 2 플러스인지 모르고 그냥 외웠잖아요. 이유가 이거예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몇 개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똑같으면 같은 이온이 되잖아요. 같은 이온이 된다는 게 나중에 화학적으로 결합을 할 때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결합한다. 즉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가 같아서. 아, 길다.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를 부르는 이름을 하나 정하자.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요. 그러면 쭉 가보면 여기 봐봐. 14족, 15족. 아니 그럼 얘네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14개냐? 아닌 거 알죠? 쟤네 몇 개인 거예요? 4개인 거예요. 앞에 10의 자리는 빼는 거예요. 14족이라고 14개 아닙니다. 4개인 거예요. 가장 바깥 껍질에. 얘네 가장 바깥 껍질에 몇 개? 5개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원자가 전자가 3, 원자가 전자가 4, 원자가 전자 5, 6, 7, 얘 원자가 전자 몇 개? 8개라 그래요? 쟤네 몇 개라 그래요? 0개라고 하죠. 아니 나머지 애들은 다 개수를 붙여놓고 왜 얘 혼자 0개예요 선생님? 여러분 18쪽은 어떤 애들입니까? 우리 헬륨 좀 그려볼까요? 헬륨은 아까도 그렸지만 원자번호 2번 전자가 2개. 자 1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고요? 2개. 근데 2개 꽉 찼네요. 얘네는 더 이상 버리거나 이를 얻을 필요가 없네요. 이미 2개가 꽉 찼는데 여러분 잃거나 얻는 이유가 뭐야? 첫 번째 껍질에 2,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 채우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얘는 이미 2개가 찼는데 잃거나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온 원자번호 10번 어떻게 생겼겠어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채우면 딱 10개죠. 여러분 두 번째 껍질에 이미 8개 있어요. 잃거나 얻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8쪽 애들은 이온이 된다 안 된다? 18쪽 애들은 이온이 될 필요가 없다. 왜? 잃거나 얻어서 8개 채우려고 이온 되는 건데 얘는 이미 8개가 꽉 찼는데? 그러니까 버리거나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온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네는 다른 아들하고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잘 때예요? 토요일 4시에 와놓고 몇 시에 왔냐 니네? 5시에 왔냐? 5시에 와놓고 지금 처자? 내가 아침 7시에 부른 것도 아니고 밤 12시에 부른 것도 아닌데 이 시간에 와서 처자가 앉았어? 아주 진짜 그러지 마라. 여러분 봐요. 우리 얘네는 예를 들어 원자가 전자가 6이에요. 원자가 전자가 6이면 전자를 잃는 걸 좋아합니까? 얻는 걸 좋아합니까? 얻어야 되죠. 왜냐면 나도 8개 채우고 싶어. 근데 가장 바깥 껍질에 6개야. 어떻게 채우지? 2개를 얻어오거나 6개를 버리거나 한대. 얘네는 6개 버리는 것보다 2개 얻는 게 쉽단 말이에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온이 될 때 양이온 대 음이온 대. 얻으면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전자를 얻으면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이죠. 진짜 이것만 아주 틀려. 이름은 양이온 얻으면 음이온 이것만 틀려봐. 진짜 가만 안 둬. 2개 얻으니까 얘네 다 이가 음이온 되는 애들. 17족인 애들은 몇 개 얻겠어요? 이온 되고 싶을 때. 한 개만 얻으면 되잖아요. 7개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만 더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18족인 애들은 잃지도 얻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를 들어 1족이야. 나트륨이야. 나 가장 바깥 껍질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버리면 딱 좋겠다. Na 플러스 됐어요. 뭐 전자를 어디다 버리는데요? 내가 전자 버리고 싶다고 아무 데나 휙 그냥 막 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전자 그거 안 된다니까요. 전자는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얘가 전자를 하나 잃고 Na 플러스 되고 싶다고 멋대로 전자를 버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어요? 자, 전자를 이놈이 버리고 싶잖아요. 얘가 버리는 전자를 옆에 받아줄 놈이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옆에 이런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17조 원자가 7개짜리 애가 나는 하나 얻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하나 버리고 싶은데 야 그럼 내가 너한테 버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서 버릴 수가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전자라는 걸. 그럼 내가 너한테 버리면 난 풀되고 너는 마되니까 아이고 야 너하고 나하고 풀마 서로서로 땡긴다 합체.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전자를 버렸다는 건요.
누군가 내 옆에 받아준 놈이 있어서 내가 양이온이 된 순간 이놈은 음이온이 돼갖고 우리가 이온 결합을 했다. 결합을 할 걸 각오하고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18쪽 애들은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는다. 다른 말로 해봐요. 결합이라는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18쪽은 아예 결합을 안 해. He2O3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왜? 이미 안정한데. 이미 내가 2개, 8개가 다 차이는데 뭐하러 전자를 주고받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자가 전자라는 건 단순히 제일 바깥쪽 껍질에 몇 개 있냐? 이게 아니에요. 제일 바깥쪽 껍질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냐예요. 얘네 제일 바깥쪽 껍질에 6개 있잖아요. 그러면 2개 얻으면 8개 되죠? 2개를, 그러니까 이 6개 중에 6개가 모두 결합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개를 얻는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 얘네도 원자가 전자가 2개잖아요. 그럼 그 2개를 모두 잃거나 뭐 결합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전자,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가 2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는 자 봐봐. 가장 바깥 껍질에 다 있긴 있어. 전자가 있긴 있는데 얘네들 주고받아 안 주고받아? 안 주고받죠. 주고받는 전자는 없죠. 그럼 빵기로 보는 거예요. 몇 개 채워져 있냐가 아니에요. 원자가 전자는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냐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다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 1쪽에 있는 애들은 그럼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 거라고요? 환장하건데. 1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가 1개인 것이라고요. 2족은 2개, 13족은 몇 개? 3개, 13개 아니고 3개. 14족 4개, 15족 5, 16족 6, 17족 7, 18족? 빵개. 8개 아니에요. 빵개. 알겠습니까? 18족은 원자가 전자 빵개라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왜 1, 2 다음에 바로 13이에요? 3부터 12족까지 어디 갔어요? 자, 주기율표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3부터 12까지. 우리 보통 여기 잘라내고 이렇게 드러내고요. 1족, 2족 붙여서 13족 이렇게 그려요. 왜요? 우리는 여 밑에를 안 배워요. 여러분 원자번호 20번까지밖에 안 배우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배우질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서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애들은 1족, 2족 다음이 바로 13족입니다. 3족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놈을 하나 그려줘 놓고, 자, 이 원소는 2주기 6족이다. 맞아요, 틀려요? 얘 2주기 맞아요, 틀려요? 주기는 뭘로 봐요? 주기는 뭘로 봐요? 껍질수. 얘 껍질 몇 개 있어요? 2개. 2주기까진 맞아요. 얘 몇 족이에요? 6족이에요? 16족이에요.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 6족? No! 우리 6족 없다고요. 무조건 16족이에요. 1족, 2족,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이에요. 6족, 7족 이딴 거 쓰면 무조건 빵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2족 다음이 바로 13족이다. 중간에 안 배운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를 좀 밑줄을 치겠습니다. 64페이지. 여기 중간부터 칠게요. 주기율표. 원소들을 원자번호 순서로 나열을 했고요. 성질, 그냥 성질 아니에요.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즉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 성질이 비슷하다. 왜?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뭐가 똑같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 성질이 비슷하고요.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뭐가 비슷해요? 뭐가 같아요? 전자 껍질수가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같은 주기에 있어요. 전자 껍질수가 같아요. 같은 족에 있어요.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요.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족은 1족에서 18족까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지금이야 여러분이, 지금이야 주기율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니까 1, 2, 3, 4 이렇게 해갖고 세죠? 앞으로 여러분 내가 몇 주기 몇 족 하면 아 무슨 원소 이게 나오도록 외워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2주기 17쪽 하면 아 플로린 이게 나와야 됩니다. 수소, 헬륨, 리튬, 베리륨 이렇게 써서 나오면 안 돼요. 저는 도저히 안 외워지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시험을 보면요. 시험지에 분명히 이런 주기율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소, 헬륨, 리튬, 베리륨, 불탄, 질산 써 넣어서라도
보고라도 풀어요. 알겠어요? 이거 일일이 수일립의 분천진환해서 풀면 못 풀어요. 몇 쪽에 몇 쪽 이게 보여야 풉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써서 푸시되 나중에는 암기하실 수 있도록 해놓으세요. 64페이지 여기는 밑줄만 칠 거예요. 뭐 기본 내용이니까.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여러분 이거는 정의는 외우셔야 돼. 그러면 원자는 뭐예요? 원자? 원자의 정의. 원소와 다르죠. 뭐라고 불러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야. 그럼 원자는? 정의 정도는 외워야 돼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여러분 입자와 성분은 다른 거예요. 입자는 쪼갤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원자 얘는 쪼개져 안 쪼개져? 쪼개지죠.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도 또 쪼개지잖아요. 양성자 중성자로. 그죠? 얘는 쪼갤 수 있다. 근데 원소는 내가 수소를 반 쪼개면 얘네가 또 새로운 뭔가 수소가 아닌 다른 물질로 나눠집니까? 그거 아니죠. 얘네는요. 화학적 방법으로 뒤에 있네요. 분해되지 않는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여기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즉 원소를 또 자른다고 새로운 물질 두 개가 뿅 하고 나오는 건 아니다. 원자는 자를 수 있지만 원소는 자르면 성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이 원소들이 지금 110여 가지, 정확하게는 118개인데 일단 100개가 넘어요. 110여 가지 있고 얘네들이 이제 결합이라는 걸 하죠. 결합은 왜 하는 거다? 결합은 왜 하는 거다? 결합의 최종 목적은 뭐 하려고? 18쪽처럼 8개 채우려고. 그래서 양이온 되고 음이온 되고 이러면서 결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18쪽처럼 되고 싶어. 이거거든요. 나도 옥텟 규칙 만족하고 싶어. 이래서 결합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8개 채우면 뭐가 좋은데? 맞아요. 완전해져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8개를 채우면 안정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해져요. 8개가 안 찬 상태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안정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합이라도 해서 나 8개 채워갖고 18쪽처럼 돼갖고 안정해져야지. 그래서 하는 게 결합이죠. 자, 그러면 이 물질은 여러 종류의 원소가 결합을 해서 수많은 물질을 만드는 거네요. 원소가 많아요? 물질이 많아요? 원소는 110여 개. 그럼 물질은 훨씬 더 많겠죠. 왜? 110여 개의 원소들이 결합하여 더더더 많은 물질을 만드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했냐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금속과 비금속 있어요. 이거는 주기율표를 보면서 주기율표에 색깔이 그려져 있네요. 자, 초록색으로 그려진 게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초록색? 쟤네가 비금속이에요. 주로 어디에 몰려 있어요?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몰려 있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애들이 금속입니다.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에 몰려 있죠. 근데 아닌 애가 하나 있네요. 누구? 보여요? 비금속인데 혼자 금속 쪽에 가 있는 애? 쟤만 이상하네. 알겠습니까? 쟤만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 같은 세로줄,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지만 누구만큼은 예외야. 이놈만큼은 예외예요. 아니, 지 혼자 비금속이고 이 밑에 금속인데 얘랑 얘네들이랑 성질이 비슷하겠어요? 안 비슷합니다. 수소만 예외예요. 수소는 일쪽에 있지만 다른 일쪽 애들하고 성질이 비슷하지 않아요. 쟤만 그래요. 비금속인데 혼자 금속 쪽에 와 있어서 쟤만 이상한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같은 쪽에 있으면 성질이 비슷한 게 맞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얘는 뭐예요? 파란 놈들. 이거 뭐라고 불러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에 있어. 금속도 비금속도 아니야. 자, 이름 봅니다. 준금속. 여러분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금속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중금속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쁜 애들을 말하고요. 얘네는 그거 아니고
금속과 비금속 어디도 넣을 수가 없었어. 왜? 어쩔 때는 금속 같고 어쩔 때는 비금속 같대. 그래서 어디에도 넣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 야 얘네 준금속으로 따로 이름 붙여. 이렇게 된 거예요. 쟤는 금속도 비금속도 아닌 애들. 여러분 우리 어차피 원자번호 20번까지밖에 안 배워요. 원자번호 20번 안에 있는 준금속 누구누구 있게 해요. 원자번호 20번 안쪽에 준금속 누구누구들 있어요. 붕소 또 규소 딱 2개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준금속은 요 둘밖에 없어요. 붕소 아니면 규소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금속 아니면 비금속에 속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금속은 대부분 어디 있는지 보세요. 1족, 2족, 많아봐야 13족이에요. 그럼 금속은 양이온 되겠어요? 음이온 되겠어요? 1족, 2족, 많아봐야 13족. 잃는 걸 좋아해요? 얻는 걸 좋아해요? 잃어야죠. 양이온 돼요. 금속은 100% 양이온이라 그랬어요. 음이온이 없어요, 저놈들은. 비금속은 봐봐요. 15족, 16족, 17족. 원자가 전자 5, 6, 7. 이렇게 써요? 없겠어요? 8개 채우려면. 얻어야죠. 무슨 이온 돼요? 음이온 돼요. 자, 근데 그럼 선생님 얘는요? 14족은 잃어요, 얻어요? 4개 잃어요? 4개 얻어요? 쟤네 뭐예요? 제가 14족 뭐라 그랬죠? 저놈들은 잃지도 얻지도 않는다. 그래서 4 플러스 4 마이너스 이온은 없다. 이온은 3까지가 끝입니다. 쟤네는 애초에 이온 결합 자체를 안 해요. 공유 결합만 해요. 알겠습니까? 14족은 아니에요. 그리고 18족은 아예 이온 자체가 안 되고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금속 원소들은 주로 여기 주기율표 어디 갔니? 주기율표의 위치를 보시면 왼쪽과 가운데에 많이 있는데 금속은 당연히 상온에서 고체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금속은 단단하고. 근데 누구만? 수은만 예외입니다. 얘 혼자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 딱 하나 있어요. 금속 중에 상온에서 액체인 거 딱 하나 수은 있는 거 알죠? 금속의 특징 반짝반짝해요. 광택 있습니다. 열전도성 좋고 전기 잘 통하고 다 금속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는 분.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한다. 금속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은박지처럼 얇게 펴져요. 여러분 비금속을 누르면 은박지처럼 얇게 펴져요? 돌, 나무 이런 거 내가 꽉 누르면 은박지처럼 필 수 있어요? 걔네는 안 돼요. 걔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부서져요. 그쵸? 근데 금속은 누르면 은박지처럼 얇게 펴져요. 이렇게 얇게 펴지는 성질을 뭐라고 하죠? 야, 아무리 배운 지 좀 됐다고 해도 이렇게 닦아먹어요? 전성, 펴짐성이라고 합니다. 누르면 펴지는 성질. 이건 금속만 있어요. 비금속은 없어요. 그 다음 금속은 철사처럼 가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성이라고 합니다. 뽑힘성이에요. 금속은 가늘게 만들 수 있어요. 철사처럼. 비금속 돼요? 돌, 철사처럼 가늘게 뽑아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금속만 되는 거예요. 전성이나 연성, 힘을 주면 모양을 막 변화시킬 수 있는 특징. 이거는 금속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은 기본적으로 양이온 되는 거 좋아하고요. 이거 다 금속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비금속은 어때요? 자, 비금속 상온에서 상태 외워둡니다. 곧 또는 기, 곧 또는 기. 근데 비금속 중에서도 유일하게 액체인에 딱 하나 있어요. 브로민. 금속과 비금속을 통틀어 액체인에는 하나씩 있습니다. 금속의 순, 비금속의 브로민. 통틀어 얘네 둘밖에 없어요. 액체인에는. 나머지는 다 고체 아니면 기체예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비금속은 반짝반짝 안 합니다. 열전도성, 전기절도성도 잘 없어요. 다만 비금속인데 전기 잘 통하는 유일한 예외 누구예요? 흑연입니다. 흑연 어디에 쓰죠? 그죠? 연필심, 샤프심 이게 흑연이에요. 얘네 비금속이지만 전기가 잘 통해요. 흑연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탄소죠. 그럼 탄소는 전기가 다 잘 통하나? 그건 또 아니죠.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도 다이아몬드는 또 안 통해요. 그죠? 다이아몬드도 탄소고 흑연도 탄소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소로 돼 있다고 다전기가 통하는 건 아니고요. 탄소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흑연 같은 애들은 비금속인데도 전기가 잘 통하는 애도 있다. 예외적으로 그렇고 나머지 비금속들은 잘 안 통해요. 그 다음 얘네는 음이온 되기 쉽고 물론 예외가 하나 있죠. 누구죠? 음이온 안 되고 혼자 양이온 되는 이상한 비금속 있잖아요. 누구? 혼자 저 1쪽에가 있는 비금속 누구예요? 수소. 얘네 H 플러스 되는 거 알죠? 비금속인지 혼자 양이온 돼요. 알겠습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같은 세로줄 조개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물론 수소 빼고 얘는 혼자 비금속이니까. 자, 그렇다고 우리가 1쪽부터 18쪽까지 18개 족을 다 배울 수는 없어. 아이 너무 많네? 그래서 우리 딱 3개의 족만 뽑아서 배울 거죠. 1쪽, 17쪽, 18쪽 딱 3개의 특징만 배울 거예요. 자, 1쪽에 수소 빼고 1쪽에 수소 빼고 나머지 애들을 우리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뭐라고? 알칼리 금속. 여러분 1쪽 원소 하면 수소 포함돼요? 안 돼요? 정신 차려. 1쪽 원소 수소 포함돼요? 안 돼요? 돼요. 1쪽엔 돼요. 알칼리 금속 1쪽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수소는 1쪽이긴 해요. 근데 알칼리 금속에선 빠지는 거예요. 왜? 성질이 좀 다르니까. 알겠습니까? 수소를 제외한 누구들?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알칼리 금속 외울 땐 위부터 순서대로 좀 뒤죽박죽 외우지 마시고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해요. 리튬, 나트륨, 칼륨 많이 가면 루비디움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루비디움은 가끔 나오고요. 그 밑에 세슘, 프랑슘 안 나오니까 안 외우셔도 좋아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 세 개가 98%, 루비디움은 2% 나올까 말까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외워두고요. 자, 얘네들 특징이 아니 같은 일족에 있는 금속들이니 성질이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같은 족에 있는 애들 성질이 비슷하다며. 자,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일단 얘네 고체, 아니 금속은 당연히 다 고체지. 알칼리 금속의 금속자가 왜 붙었겠어? 얘네도 다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 있어요. 광택 있고 전기 잘 통하고 잘 늘어나고 이건 다 돼요. 얘네 실온에서 고체, 반짝반짝 광택 이거는 금속이니까 다 있는 것이고. 자, 밀도가 작다. 금속 치고는 작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속하면 좀 무겁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금속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얘네는 얼마나 밀도가 작냐? 저 중에서는 물에 뜨는 애들도 있어요.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그러니까 금속에 비해선 가벼운 편이란 뜻이에요.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는. 그 다음 무르다. 여러분 얘네 고체예요. 무르다는 게 얼마나 말랑말랑하냐인 건데요. 금속은 원래 딱딱하잖아요. 알칼리 금속이 무슨 스펀지처럼 물렁물렁 이 정도 수준인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필통에 갖고 계시는 그 커터칼 있죠? 이걸로 자르면 잘라지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일반적인 철 이런 거는 안 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알칼리 금속들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는 좀 말랑말랑한 편이다라는 뜻입니다. 잘 잘라지는 수준으로. 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특징이고. 자, 알칼리 금속의 가장 중요한 특징, 별표를 진짜 100개쯤 쳐주고 싶은데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금속들은 철덩어리 내가 공기 중에 딱 놔둬요. 자, 가만히 째려보면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 가만히 공기 중에 놔두면 얘 공기 중에 누구랑 반응할 거예요? 산소랑 반응할 거죠. 그럼 철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철. 쉬운 말로 해볼까요? 녹쓰는 거예요. 녹쓰는 거. 그쵸? 근데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 녹슬어요. 내가 보고 있으면 막 애가 막 녹이 씁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 있죠. 내가 예를 들어 나트륨 덩어리 본 적 없잖아요. 진짜로 철 덩어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은백색 금속 반짝반짝하는 수준이에요. 자, 이 나트륨 덩어리를 공기 중에 딱 놓고 가만히 쳐다봐요. 자, 점점점 시간이 1분, 2분 지나면 겉부분이 점점 시꺼머죽죽하게 변해가요. 공기 중에 산소가 막 반응해갖고 애가 쉽게 말하면 녹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엄청 빨라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겁나 잘해서 철이나 이런 일반적인 금속들보다 훨씬 빨리 결합해요. 그래서 색깔이 시꺼매져요. 그 다음 물과도 반응을 잘해요. 여러분 사실 철도 물 묻으면 녹 더 잘 쓸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얘네는 물에다 집어넣으면 이 그림이 어디 있을 텐데요. 만약에 내가 리튬 쪼가리 이거 지금 한 콩알만하게 자른 거예요. 콩알만하게 해갖고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물 위에 가라앉지도 않아. 물 위에 떠가지고 미친 듯이 기체를 발생시키면서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진다니까요. 물과 반응해서.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얘네들 물과도 겁나 반응을 잘 하면서 물에 집어넣으면 무슨 기체가 막 무럭무럭 나와. 수소기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수소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죠? 수소는 뭐 하는 기체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진? 여러분 수소기체 불 갖다 대면 무슨 일이 일어나? 띠로리. 그럼 수소 어디에 써요? 와, 야, 이 상식 보게 이거?
여러분, 수소는 이게 수소인지 아닐지 확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아는지를 내가 알아야 짚고 가는데 진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다 짚고 가야 되고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중학교 때 하는 수소기체 확인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수소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산소를 넣어요? 산소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돼요. 내가 수소와 산소를 섞어 놓는다고 여기서 지들이 알아서 반응해서 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수소기체 확인법 몰라요? 불씨를 갖다 댔을 때 퍽 소리를 내면 탄다. 이거 몰라요? 이거 중2 때인가 해요. 내 기억으로는. 아이고야. 자, 여러분. 알칼리 금속은 일족에 있는 금속으로서 가장 중요한 특징, 반응성이 커요. 누구랑 반응을 잘한다는 소리예요? 산소랑 일단 겁나 반응을 잘해요. 잘라서 공기 중에 놔두면 금방 시꺼매져요. 그 다음 물하고도 반응을 엄청 잘해요. 물에 집어넣으면 미친 듯이 기체를 발생시키면서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무슨 기체를 발생시키는 거냐? 수소기체를 발생시켜요. 수소기체는 폭발성이 있어요. 불에 잘 타요. 그래서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너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경우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금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금속들은 산소나 물하고 닿으면 안 되겠네요. 자,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기 중에 막 보관하면 돼요? 안 돼요. 일단 산소랑 반응하면 금방 시꺼매지고 물이라도 닿으면 어떡할 거예요? 터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관해요? 얘네 보관 어떻게 함? 산소와 물과 닿지 못하게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다 넣어요? 그래서 어디다 넣어놓은 그림이게요, 이게? 자, 이 내용이 안 써있네요. 자, 얘네들, 밑에 있네요, 여기.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한다. 왜요? 공기와 물과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기와 물과 반응을 겁나게 잘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관할 때 석유나 액체 파라핀 안에 넣어서 산소와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게 보관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여기 뒤에 66페이지로 가시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리튬이 겉에가 시꺼멓죠? 원래부터 이렇게 검해겠어요? 아니죠. 잘라보면 안에는 반짝반짝합니다. 원래 다 이렇게 겉에가 반짝반짝했을 거예요. 공기 중에 놔뒀더니 겉부분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검해진 거예요. 자, 잘랐더니 안에가 반짝반짝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 부분도 다시 시꺼매지겠죠? 공기 중에 산소와 다시 결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물에다 넣는 거예요. 자, 얘네들 물에다 넣으면 무슨 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랬죠? 수소기체. 자, 다시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하며 빠르게 반응한다. 그리고 여기 내가 이걸 순서대로 자꾸 외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아래로 갈수록 반응을 더 잘합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져요. 리튬, 나트륨은 그냥 반응을 잘한다 수준이죠. 칼륨은 격렬하게 반응한다. 루비늄은 넣으면 터져요. 폭발이에요. 얘네는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더더더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물에 집어넣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또 있네요. 얘네 물에다 넣기 전에 원래 물은 액성이 뭐예요? 제가 액성을 물어보면 답이 뭐로 나와야 해요? 액성이 뭐냐 그러면 어떤 답을 기대하고 묻는 거겠어요?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기대하는 거예요. 물은 원래 무슨 성이에요? 중성이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알칼리 금속, 나트륨이나 이런 걸 잘 넣었어요. 막 반응을 했어요. 수소기체 발생시키고 반응 끝났어요. 이제 이 물은 무슨 성으로 변해 있지요? 여기 써 있네요.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해드리지 않았어요? 염기성의 다른 이름이 뭐다? 알칼리성.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다. 물에 넣으면 염기성이 되는 금속. 그래서 알칼리 금속. 원래 물은 중성인데 알칼리 금속이랑 반응시키고 나면 염기성 된다. 문제는
알칼리 금속에 반응을 시켰어. 물이 염기성으로 변했네?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물에다 미리 뭐 떨어뜨려놔요?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 변화가 어떻게 되는 애더라? 외우셔야죠. 산성, 중성. 뭐라고? 무빨. 여러분, 이건 기본이죠. 우리 중화 반응을 다 하셨으면 지시약 색깔 변화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산성, 중성, 염기성, 페놀프, 탈레인. 무색, 페탄이라고 썼어. 페놀프, 탈레인. 무색, 빨간색이고요. BTB는 어떻게 변해요? BTB는. 그렇죠, 노초파.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주로 사실 우리 페놀프, 탈레인을 훨씬 많이 쓰긴 할 거예요.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여 진짜로 염기성이 되나?를 확인하기 위해 물에다가 미리 페놀프탈레인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놔요. 그럼 원래 중성에서는 얘는 무색이기 때문에 물에다가는 떨어뜨려도 색깔이 변화가 없어. 알칼리 금속 집어넣었어. 막 미친듯이 반응 끝났어. 자, 물이 무슨 성으로 변했을까? 염기성. 점점 색깔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페놀프탈레인 때문에. 염기성이 되면 빨개진다. 아이고 진짜 염기성이 됐네. 이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뭐 BTB를 써도 되는데 보통 페놀프탈레인을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튬, 나트륨, 칼륨 좀 보세요. 셋 다 물에다 넣어본 거야. 리튬 물에다 넣었더니 잘 반응했대요. 나트륨 물에 넣었다 봐라. 격렬하게 반응했대요. 칼륨 봐봐라. 매우 격렬하게 반응했대요. 누가 제일 반응성이 크다는 소리예요? 칼륨. 그 다음이 나트륨. 그 다음이 리튬이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갈수록 반응을 더 잘하는구나. 이걸 말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쪽 알칼리 금속에 대한 얘기했어요. 이번엔 17쪽 할게요. 17쪽에 속하는 애들은 뭐라고 불러요? 할로젠. 얘네도 제발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쭉박쭉 섞어서 외우지 말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 밑에 하나 더 있지만 우린 안 외워요. 아이오딘까지만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요 네 개를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할로젠 원소는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 뭐?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 질소. 그럼 질소는 N 질소 원자 이렇게 지금 혼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율표에 있는 애들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왜 주기율표에 있는 애들은 혼자 안 다니고 결합을 해서 다니죠? 뭐 하고 싶어서? 18쪽처럼 되고 싶어서. 안 그렇습니까? 왜 N이 혼자 안 다니고 N2 둘이 붙어 다니죠? 18쪽처럼 되고 싶어서. 산소도 혼자 있으면 혼자 안 다녀요. 불안정하니까. O 아니죠. O2.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F 아닙니다. F2. Cl 아니에요. Cl2. 둘씩 붙어 다녀요. 무슨 분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아까 알칼리 금속 할 때 알칼리 금속에 리튬, 나트륨 이런 애 있었잖아요. 리튬, 나트륨, 칼륨. 선생님 얘네는 왜 Li2, Na2, K2 이렇게 안 써요? 얘네는 혼자 다녀요? 자, 왜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쟤는 왜 저렇게 표현 안 합니까? 리튬 혼자, 나트륨 혼자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왜 쟤네는 저렇게 표현 안 해요? 왜라고요? 왜 안 돼요? 왜? 진짜 몰라요? 여러분, 쟤네는 금속이에요. 금속은 내가 나트륨 하면 나트륨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나트륨 덩어리. 이런 식으로. 리튬 덩어리로 있어요. 이 안에 수많은 리튬 원자들이 결합해서 떼거지로 몰려있는 거라고요. 이런 누구죠? 비금속들. 얘네들은 둘씩만 붙어 다녀도 돼요. 근데 금속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금속은요. 모여 다닐 거면 아주 많이 떼거지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덩어리로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리튬 원자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다 셀 수 있어요? 리튬 36만 7천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Li라고만 쓰는 거예요. 너무 많이씩 몰려다녀서 셀 수가 없어서. 혼자 다녀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씩 다녀서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금속은 그나마 둘씩 셋씩만 다니니까 쓸 수 있어요. 응? F2, Cl2. 근데
금속은 너무 많이씩 몰려다녀. 그래서 I의 숫자를 못 세. 그러니까 안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혼자 다녀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F 아니고 F2, Cl 아니고 Cl2, Br2, I2 이렇게 다니는데 얘네들의 특징 좀 보세요. 자, 이 상태는 여러분들 안 외우시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기체, 액체, 고체, 기기, 액고 무조건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태는 기체, 액체, 고체. 알칼리 금속은 금속이었으니까 다 고체죠. 근데 얘네는 상태들이 섞여 있어요. 기기, 액고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 이 할로젠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도 있습니다. 플로린 여기 옅은 노란색이라고 나오는데 책에 따라서는 담황색으로 나오는 책도 있고요. 담황색이 한자로 옅은 노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염소는 노랑으로 나오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황록색으로 알려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브로민은 젓갈색 액체, 아이오딘은 보라색 고체. 17쪽 할로젠은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는 자기만의 색깔이 좀 있어요. 색깔을 왜 외워야 되냐? 염소 기체를 넣어줬다 이따위로 안 알려줘요. 노란색 기체를 넣어줬다 이따위로 말한단 말이에요. 염소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알칼리 금속은 뭐라 그랬죠? 얘네는 1로 갈수록 반응을 더 잘한다 그랬죠. 얘네는 반대입니다. 위로 갈수록 반응을 더 잘해요. 그래서 얘네는 위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17쪽도 기본적으로 반응을 잘해요. 1쪽도 반응을 잘하지만 17쪽도 잘하거든요. 근데 1쪽은 아래로 갈수록 더 잘한다면 17쪽은 위로 갈수록 더 잘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1쪽은 누구랑 반응을 더 잘했어요? 누구랑 특히 잘했어요? 1쪽은 누구랑 특히 반응을 잘하냐면 두 개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누구랑 누구? 산소와 물하고 특히 잘한다 그랬잖아요. 이 17쪽은 누구랑 특히 잘하냐? 자, 여기 있습니다. 일단 수소. 그 다음 알칼리 금속. 얘네들 공통점이 있네요. 수소와 알칼리 금속. 무슨 공통점? 다 몇 쪽에 속해요? 어쨌든 1쪽이네요. 다 뭐 되는 애들이냐? 일가 양이온 되는 애들이에요. 17쪽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하나 얻어요. 일가 음이온이 된다고요. 근데 이 수소와 알칼리 금속은 다 1쪽에 어쨌든 속하기 때문에 다 하나 잃어요. 일가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일가 양이온 되기 쉽고 얘네는 일가 음이온이 되기 쉬워. 얘네가 전자를 하나 잃으면 얘네가 받아주면 참 좋겠다. 그치? 그래서 1쪽인 애들을 좋아해요. 나는 전자 하나 받고 싶은데 쟤네가 하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쟤네가 버리는 거 받아서 이온 결합. 이렇게 해갖고 1쪽 애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 물을 좋아한다면 할로젠은 1쪽 수소나 알칼리 금속들을 좋아하고 꼭 알칼리 아니더라도 전자 버리는 애들은 사실 다 좋아해요. 금속인 애들. 꼭 1쪽 아니더라도 1쪽이랑 제일 반응을 잘하긴 하는데 2족이나 이런 애들. 그래서 대부분 금속이랑은 반응을 다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로 갈수록 반응을 더 잘해요.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아까 전에 알칼리 금속은 물에 넣으면 반응을 잘해. 그리고 반응 다 끝나고 나면 물이 무슨 성 된다? 염기성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 할로젠들은 할로젠 자체로는 물하고 반응을 안 해요. F2, Cl2 이런 애들은 반응을 안 하는데 수소하고는 반응을 아까 잘한다 그랬잖아요. 얘네를 수소랑 반응을 딱 시켜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수소랑 결합을 해요. HF, HCl 수소랑 결합을 시킨 다음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에 잘 녹아요. 원래 F2, Cl2 할로젠만 있을 때 물에 안 녹거든요. 근데 수소랑 결합을 시킨 다음 물에 녹이면 잘 녹아요. 그래서 무슨 성이 되냐? 산성이 돼요. 수소와 반응하여 생긴 수소 화합물이 산인 거야. 조심해야 돼요. 할로젠이 물에 녹아 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로젠을 수소랑 반응을 시킨 다음 물에 녹여야 산이 되는 거야. 알겠죠? 알칼리 금속은 그냥 넣자마자 반응해서 염기성이 되지만 할로젠은 아니에요. 그냥 넣으면 반응 안 해요. 수소랑 결합을 시킨 다음 넣어야 산성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알칼리와 반응 잘한다는 얘기가 또 있군요. 이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얘기는 없는데 요 할로젠 같은 경우 특징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대부분
독성 있어요. 그래서 흡입하거나 이러면 별로 좋지 않아요. 독성을 가지고 있다. 됐나요? 자, 우리 지금 족을 몇 개 배웠어요? 2개. 1족과 17족. 1족과 17족. 우리 하나 추가할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자, 18족 원소 저희 하나 더 할 거예요. 18족에 누구들이 있습니까? 주기율표 보고라도 한번 대답해봐요. 18족 제일 위에 누구예요? 헬륨, 그 밑이 네온, 아르곤. 여기까지는 외우시는 게 좋고요. 1족, 17족은 다 이름이 있었어요. 1족은 아까 뭐라고 불렀냐면 알칼리 금속. 17족은 할로젠. 18족도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게요? 비활성 기체 되겠습니다. 비활성 기체. 무슨 뜻이냐? 주기율표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안 다니죠? 금속처럼 아예 많이 모여 다니든가 아니면 요 할로젠들처럼 둘씩 모여 다니든가 유일하게 18족만 진짜로 혼자 다니죠. 네온 하나 딸랑, 헬륨 하나 딸랑. 얘네는 진짜 이렇게 다녀요. 이게 가능한 이유. 얘네는 이미 8개가 꽉 찼으니까요. 물론 헬륨은 2개지만 그죠? 자, 얘네들은 이미 가장 바깥 껍질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남들과 결합을 안 해도 돼. 왜? 난 이미 완전한 걸? 그래서 얘네들은 매우 안정하여 반응성이 거의 없다. 반응성이 매우 작거나 혹은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 에이씨. 매우 안정하여 반응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남이랑 결합을 안 한다. 얘네는 진짜로 혼자 다녀. 헬륨 하나 딸락, 네온 하나 딸락. 그래서 얘네는 혼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아까 전에 F2, Cl2, Br2 이렇게 둘씩 붙어 다니면 뭐라 그랬어요? 2원자 분자라 그랬죠? 얘네는 혼자 다녀요. 원래는 분자라는 이름은 누구한테만 붙이는 거냐면 최소한 2개 이상은 붙어야 분자라 그래요. 최소한 2 이상 붙어서 이렇게 같이 다녀야 분자라 그러는데 얘네는 원자 혼자 다니잖아요. 근데 얘네는 혼자 다녀도 분자처럼 안정하니까 얘네만큼은 혼자 있어도 분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원래는 혼자 있으면 분자가 아니에요. 원자지. 근데 얘네만 18쪽만 얘는 혼자 있어도 분자로 쳐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원자 분자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여줬어요. 18쪽만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얘네는 전류가 전류가 흐르면 독특한 빛을 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쓰냐? 네온 사인. 저 헬륨, 네온, 아르곤의 그 네온이 네온 사인의 네온이에요. 빛을 비춰주면 색깔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간판 같은 데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LED 등이지만 왜 형광등 있잖아요. 형광등? 형광등 안에 뭐 들었게요? 형광등 안에 수은과 아르곤 기체 들었어요. 빛을 가하면 아니죠. 전류를 가하면 빛이 나는 뭐 이런 것들. 자, 여튼 18쪽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여기 문제 이 뒤쪽은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68페이지 원자의 구조 모르면 아주 크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중성, 전자는 마이너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합쳐서 0. 그래서 원자는 중성이다. 이 얘기를 오늘 몇 번째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양성자수를 원자번호로 정했다. 전자수가 아니에요. 양성자수가 원자번호예요. 전자수로 하려면 꼭 원자의 전자수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온은 전자수가 바뀌기 때문에. 자, 전자가 운동하는 껍질을 전자껍질이라 하는데 여기 보면 특정한 에너지 준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1번 껍질이잖아요. 이게 2번 껍질이잖아요. 어떤 껍질이 더 에너지가 높은 껍질이에요? 1번, 2번. 1번이 에너지 높은 거예요? 2번이 에너지 높은 거예요? 찍어라도 봐요.
2번. 기본적으로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은 껍질입니다.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낮은 껍질이고. 그래서 1번 껍질에 도는 전자들은 딱 1번 껍질만큼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2번 껍질에 도는 애들은 딱 2번 껍질만큼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껍질에 들어가려면 딱 정해진 에너지를 가져야 되고, 싫은데 나는 중간 정도 하고 싶은데 가운데 들어가야지. 돼, 안 돼? 안 돼요.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 알죠? 정해진 에너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에너지를 가지는 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그래서 두 번째 껍질이 첫 번째 껍질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에너지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예전에 한 거 잠깐 해볼까요? 1껍질의 전자가 2껍질로 가고 싶어요.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 방출. 1에서 2로 가고 싶어.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흡수해야죠. 높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이때 에너지 흡수하는 걸 사진으로 찰칵 찍어요. 이게 뭐예요? 흡수 스펙트럼. 2에서 1로 내려가고 싶어요. 에너지 어떻게 해요? 방출해야 되죠. 이때 방출하는 빛을 찰칵 찍어요. 이게 방출 스펙트럼. 알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엔 2개, 두 번째 껍질엔 8개까지 채워지는데 항상 1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우는 거예요. 1껍질 다 안 찼는데 2껍질 차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우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장은 뭐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이 말 때문에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빵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는 있지만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 왜? 결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쟤네는 원자과 전자 빵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이시죠?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 원자과 전자수 보이죠? 1쪽 하나, 둘, 셋, 넷 가서 18쪽만 빵이고,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18쪽 원자과 전자 8개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시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분. 정말 너무들 하는구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 아주 좋아요. 원자는 기본 입자고요. 구분 잘하세요. 뭐요? 원소 분해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원소는 쪼갠다고 새로운 게 되지 않아요. 원소와 물질 중 누가 많으냐? 원소와 물질 중 누가 많으냐? 물질. 왜? 원소는 몇 개 있다고요? 110여 개. 뭐 정확하게 안 외우셔도 좋으니 약 110여 개의 원소가 결합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수많은 물질이 되기 때문에 원소가 결합한 게 물질이니까 물질이 된다,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물질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썼어요.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 안 펴보셔도 돼요.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같은 세로줄에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애가 있어? 자, 예를 들어 리튬부터 시작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에 나랑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가 오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에 또 나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애가 오네. 여러분, 원소는 100개가 넘지만 원소의 성질은 계속 똑같은 게 돌고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슷한 성질이 반복되지? 비슷한 성질이 반복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표로 나타낸 게 주기율표예요. 계속 비슷하게 반복된다. 이건 주기율. 이걸 표로 표현해야지 주기율표가 된 겁니다. 몇 번째마다 한 번씩 비슷한 애가 나와요. 8번째마다 한 번씩 비슷한 애가 나와요. 자, 4번은 X. 요건 지금 빠졌으니까 지워드릴게요. 5번. 주기율표의 가로줄이 주기, 몇 주기?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어요. 가로줄이 주기,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총 7줄 있어요. 6번. 세로줄은 족이라 하며 1족부터 18족까지. 하지만 우리는 3족부터 12족까지는 배우지 않아요. 1족, 2족, 바로 13, 14, 15, 16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로줄에 속하는 애는 뭐가 같은 애들? 전자껍질수. 전자껍질수 있으니까. 아이 젠장 정말. 전자껍질수가 같고 같은 세로줄에 속하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뭐가 비슷해? 세로줄.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이 비슷하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리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러면 안 돼요. 물리적인 성질은 뭘 말하는 거야? 원자 크기, 원자 질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비슷하지 않아요. 화학적으로 어떻게 결합하냐, 무슨 이온되냐 이런 게 비슷한 거지. 그리고 나중에 학교 가면요 여러분, 이 원자과 전자 말고 최외각 전자를 알려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얘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뜻인 게, 우리 원자과 전자는 18쪽을 빵개로 보잖아요. 결합하는 전자가 없어가지고. 근데 최외각 전자는 그냥 결합을 하냐 안 하냐 이딴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제일 바깥 껍질에 몇 개 있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외각 전자는 18쪽도 8개가 맞아요. 근데 이 최외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를 둘 다 알려주고 헷갈리게 일부러 쓰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시험에서. 두 개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자과 전자를 다루는 겁니다. 18쪽 빵개 알겠죠? 다른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특징 한번 보죠. 금속 무슨 상태더라? 상호 뭐라고요? 내가 상태를 물으면 답이 뭐로 나와야겠어요? 고액기로 나와야죠. 금속 당연히 무슨 상태예요? 아, 고체죠. 근데 누구만 예외예요? 금속 중에. 순, 이 자식. 원소기호 알죠? 순 상태 혼자 액체. 얘 혼자만 액이에요. 그리고 열전도성, 정유도. 아, 당연히 금속은 잘 통하죠. 그 다음 광택 반짝반짝 있고요. 전성, 연성 있고요. 이거 다 금속만 있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왜 금속은 이런 특징들이 있을까? 반짝반짝하고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전성, 연성이 있고. 이거 금속이 뭐를 갖고 있어서 금속만에 나타나는 성질인데, 금속은 왜 어느 원자에도 포함이 안 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봐요? 원래 원자 핵이 있고 전자는 이 주변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거잖아요. 왜? 원자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얘가 끌어당기니까 도망 못 가고 이 주변에서만 돌잖아요. 근데 금속은 어느 원자에도 붙잡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런 전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가 금속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얘네가 움직이면서 전기도 잘 통하게 해주고 열도 잘 통하게 해주고, 얘네가 빛 반사 많이 해서 막 반짝반짝하고 그런 거거든요. 금속의 특징은 99%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금속은 이 자유전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질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되기 쉬운 이온. 금속은 그냥 다 무슨 이온 된다 그랬어요? 100% 양이온. 금속은 의미 없어요. 100% 양이온이에요. 100% 있는 걸 좋아해요. 반면 비금속은 아까 상온에서 무슨 상태라 그랬더라? 아니요. 곧 도는 기. 액체인 애가 딱 하나죠. 얘도. 누구더라? 브로민. 이놈 혼자 액체.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에서 액체인 애는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고 또는 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누구만 아까 이런 놈만 좀 예외다. 이거 비금속이지만 혼자 전기 통하는 이상한 애고 보통은 안 통해요. 다음 이게 뭐예요? 광택과 전성, 연성. 비금속은 다 없어요. 그리고 비금속은 음이온 되는 걸 좋아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혼자 양이온 되는 애 하나 있었죠? 수소 예외예요. 비금속인데 혼자 양이온. 그리고 알잖아요. 18쪽은 아예 이온 자체가 안 되는 거. 18쪽은 아예 이온이 안 되고, 수소는 비금속인데 혼자 양이온 되고. 이상하네. 자,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이에요. 금속도 아니야, 비금속도 아니야. 준금속인데, 준금속의 이름에 금속자가 들어가서 금속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얘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겁니다. 준금속 이렇게 부르고요.
중금속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반도체 할 때 사실 좀 자세하게 하죠. 그리고 1쪽에서 누구 빼고? 수소 빼야지. 수소 뺀 나머지 이름 아까 뭐였죠? 이름 아까 뭐였죠?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순서대로 암기하시고요. 왜냐하면 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기 때문에 순서대로 외워놓고 누가 제일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얘네는 일반적으로 다른 금속보다 밀도가 작은 편. 좀 덜 단단하다 그랬죠? 이런 걸 무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겁나게 커요. 누구랑 특히 반응 잘해요? 일단산소. 물로 이런 애들을 겁나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물에 집어넣으면 무슨 기체도 막 나와요. 수소기체. 가끔은 폭발도 해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랬어요. 수소기체 발생시키고, 원래 물은 중성인데 알칼리 금속 넣어서 반응시키고 나면 염기성 됩니다. 물론 이게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서 미리 페노프탈레인 같은 거 떨어뜨려 봐야 돼. 17쪽 비금속. 아까 이름이 할로젠 원소였고요. 자, 할로젠 원소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F. 이것도 순서대로 외우라 했어요. Cl, Br, I까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서대로 외우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얘는 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져서 순서대로 외워놓고 어디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나 요거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네 일단 색깔이 특이하다.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연한 노랑. CL은 우리 노란색으로 책에서 배웠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황록색으로 학교에서 배우시면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브로민 젓갈색이에요. 쓰셨습니까? 요놈 보라색입니다. 사실 색깔보다 상태가 더 중요해요. 상태 뭐라고요? 위에서부터 기, 액, 고 무조건 외워놔라. 기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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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얘네는 순서가 중요하다. 근데 얘네 플로린, CL 혼자 안 다니죠? 둘이 붙어 다녀요. 이원자 분자. 그래서 F 아니고 F2, CL2, BR2, I2 이렇게 다녀요. 이런 걸 이원자 분자. 금속은 너무 많이씩 몰려다녀서 숫자를 못 붙인 거고요. 얘네는 둘씩 다녀서 이원자 분자 이렇게 붙여줬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혼자는 다 안 다닙니다. 18쪽 빼고는. 자, 원자는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네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리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전자들은 정해진 데서만 돌 수 있어요. 얘네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냐? 아까 어려운 표현 기억나요?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가 높니? 에너지 준위가 낮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자핵에서 자, 어떤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멀어져야 에너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가까운 애는 에너지가 낮은 껍질이에요. 전자를 채울 때는 어디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채우고요. 가까운 껍질부터 첫 번째 껍질에 둘, 그 다음부터는 몇 개씩? 8개씩 채우게 돼요. 이 모형 그리라는 거 뭔지 알죠? 탄소 원자 번호 6번. 양성자 6개. 첫 번째 껍질에 둘, 두 번째 껍질에 4개. 이렇게 찾겠구나. 껍질이 2개에 원자과 전자가 4개, 2주기 14족.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는 6번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마그네슘은 12번이잖아요. 가운데 12개 그리고 2개, 10개, 2개 이렇게 채워서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그럼 염소는 몇 번이니까? 수엘리베 붕탄지다도 해야 된다. 염소 몇 번? 17번. 그럼 가운데 17개 쓰시고 전자 둘, 17. 이거 해서 17개 채워서 그려보라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 껍질만 2개고 나머지는 8개씩 넣어서 그리는 거 해보시기 바라고. 20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원자는 100개가 넘지만 계속 비슷한 성질이 8번째마다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되는 거냐? 왜 반복됩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원자과 전자다. 원자 번호는 100번이 넘지만요. 원자과 전자는 몇 개밖에 없어요. 1, 2, 3, 4, 5, 6, 7, 빵! 이 8개가 계속 그냥 반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수는 8종류밖에 안 되니까 계속 비슷한 성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 수가 정해진 게 계속 또 나와요.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4, 5, 6, 7, 0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돌다 보니까 성질 비슷한 애가 계속 또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